전자책의 대표 플랫폼인 리디북스의 2019년도 당기순이익을 찾아보면은 약 마이너스 470억 정도로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어요. 심지어 재무제표상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370억 정도로 리디북스가 가지고 있는 자본보다 부채가 더 큰 상황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런 회사는 자본 잠식으로 이미 망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커뮤니티들이나 이런데 전자책 관련 사이트들에 들어가면은 리디북스 이대로 망하는 거 아니냐, 리디북스에서 사놓은 내 책들 어떡하지, 망하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저도 리디북스에서 수백만 원을 쓴 입장으로서 리디북스가 망하면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고, 아직도 리디북스에서 책을 많이 사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연 리디북스라는 회사가 믿고 책을 살 만한 플랫폼인가, 이거에 대해서 그냥 나름대로 조사를 좀 해봤어요.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뭐 경제나 금융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좀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전문가님들이 보시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요. 먼저 확인해 볼 거는 리디북스가 왜 마이너스 400억씩 손해를 보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2019년도 리디의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유동부채라는 항목에서 약 900억 정도의 손해가 있고요. 그 중에 대부분이 상환 전환주 우선부채와 전환주 우선부채, 이름도 들을게 어려운데, 어쨌든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약 600억 정도가 돼요. 저도 뭐 금융이나 경제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검색을 좀 해보니까 이게 RCPS, CPS라고 불리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조사한 거를 살짝 읽어보면은, RCPS는 주식이긴 하지만 일반 주식과는 다르게 주주가 회사의 투자 금액을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보통주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일정 조건 하에서 이 우선 주식을 보통 주식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어쨌든 뭐 이름도 그렇고 정의도 그렇고 뭐 들을 게 어려운데, 쉽게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투자자들이 이 RCPS를 통해서 투자를 한 다음에 회사가 좀 심상치 않거나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좀 망할 것 같다, 이러면은 내가 원래 투자했던 원금 플러스 이자를 받고 돈을 이렇게 상환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회사가 더 성장할 것 같다 하면은 회사가 IPO를 한 다음에 이 RCPS를 보통주로 주식으로 전환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RCPS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데, 회계상으로 부채로 잡혀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전 보면 되게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회사가 성장을 하려고 여러 군데 투자를 받았는데 그 돈이 전부 다 부채로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RCPS가 왜 부채로 잡힐까 라고 좀 공부를 해봤는데, 이게 상환권이 있잖아요. 회사가 더 성장하지 않거나 망할 것 같으면 그냥 원금에다가 이자 8%, 리드 같은 경우에 8%니까 8%를 받아서 그냥 아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자책 시장이 되게 안 좋아지고 리디북스가 성장하지 못하고 회사가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기업 가치가 마이너스 30%가 되면은 보통주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주식이 그냥 마이너스 30%가 돼서 곤전히 손실로 남지만, RCPS를 통해서 투자한 사람들은 그냥 원금 플러스 이자를 받고 상환권을 실행을 해가지고 그냥 돈 벌어서 나갈 수가 있잖아요. 이로 인해서 회사가 꼬꾸라질 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RCPS는 회계상으로 부채로 잡힌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꼬꾸라지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리디처럼 계속 성장하고 있는 회사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리디가 초기에 발행했던 우선주의 가격, RCPS의 가격은 약 14,000원 정도 돼요. 그런데 리디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발행하는 우선주의 가격은 한 주에 4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기에 14,000원 정도에 투자했던 투자자라면은 원금 플러스 8%를 보고 아웃을 할 건지, 아니면 IPO 때까지 기다려갖고 이 14,000원짜리 주식이 40만 원이 되는 걸 기다릴 건지, 당연히 나중에 IPO 한 날 보통주로 전환을 해갖고 돈을 벌려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RCPS를 통해 투자한 회사들이 나중에 리디가 상장했을 때, IPO를 했을 때 주식을 보통주로 받게 된다면은 사실상 리디 입장에서는 주식만 주면 되고 현금이 들어갈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회계상으로의 부채로만 남는 거예요. 참고로 RCPS 같은 경우에는 부채로 회계상에 잡히는데, 보통주로 전환됐을 때, 보통주 같은 경우에는 자본으로 회계상에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디에서 성공적으로 IPO에 성공을 하면은 지금 RCPS와 CPS에 묶여있는 약 600억 가량의 부채가 보통주로 전환이 되면서 전부 다 자본으로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현재 재무제표에서
자본 총계로 잡히는 마이너스 360억은 결국에 IPO 이후에 플러스 600이 돼갖고 자본 총계가 약 플러스 200억 정도가 되겠죠. 아주 건실한 기업이 되는 겁니다. 리디가 현재 부실기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물론 리디의 성장이 정체되고 전자책 시장이 안 좋아지고 뭐 대형 경쟁사가 들어와서 점유율이 다 뺏기고 이러면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면은 어떻게 해도 망할 거라는 거. 그러니까 리디가 망하는 거는 이 마이너스 370억의 자본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이 오면은 시장에서 도태돼서 망하는 거겠죠. 물론 이게 좀 더 가속화를 시켜주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리디북스는 무섭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너도 나도 투자하고 싶어 하는 유니콘 기업을 향해 가는 스타트업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리디북스가 회계상 손실로 당장 망할 것 같지 않다는 거안 지금은 리디북스에서 책을 구매하는데 거리낌이 없긴 한데요. 사실 이런 회계상의 문제를 제외하고도 리디북스 운영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리디북스의 주요 수입원은 전자책 판매로 인한 수익인데요.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은 수익에 비해서 비용 지출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이에요. 이게 뭐 리디북스가 들고 있는 현금에 비해서 심각한 정도의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거를 개선하는 게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 보인다는 거. 왜냐면은 비용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은 지급 수수료가 약 120억 정도 돼요. 영업 비용의 대부분이 이 지급 수수료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팔아서 얻는 수익의 대부분이 출판사나 책 저작권자한테 나간다는 거죠. 보통 최근에 이런 적자를 보는 스타트업 기업들은 성장을 위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적자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거를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거든요. 쿠팡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처음에 그냥 돈 엄청 때려 부어갖고 플랫폼 만들고 사람들 끌어 모은 다음에 이제 조금씩 흑자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게 최근 이런 적자를 보는 IT 스타트업들의 특징인데요. 근데 리디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게 마음을 먹어서 흑자를 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흑자를 내려면은 지급 수수료를 줄여야 되는데, 지급 수수료가 결국 출판사나 이제 저작권자한테 가는데 이거를 줄였을 때 반발이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실제로 옛날에 리디가 이걸 줄이려고 노력을 했으나 굉장히 역풍을 출판사 쪽에서 맞았던 그런 페이스북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리디는 수익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면은 ICPS나 CPS 이 회계상의 손실을 제외하고도 여전히 마이너스 기업인 거예요. 있는 돈 계속 까먹으면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리디에서 최근에 다양한 사업들을 하면서 이런 수익 구조를 좀 개편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일환 중에 하나가 구독 서비스인 리디 셀렉트고요. 그리고 아티클하고 웹툰, 웹소설처럼 약간 뭐 출판사들을 끼지 않고 저작권자가 직접 뭐 그런 글들을 올리는, 컨텐츠들을 올리는 그런 지급 수수료가 적은 서비스도 대거 오픈을 했죠. 그리고 리디 셀렉트 들어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티클에 맨날 보이는 아웃스탠딩이라는 그 아티클 회사도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리디에서 직접 컨텐츠 생산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만한 유튜브인데요. 책 끝을 적다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디뉴먼트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M&A로 해서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리디에서 책 관련해서 마케팅 서비스의 사업을 또 확장을 했다. 거기에 이제 최근에 국내 서브컬처계의 넷플릭스인 라프텔도 리디에서 인수를 했죠. 그래서 뭐 라노벨이라든지 비엘이랑 뭐 이런 거랑 연결을 해가지고 서브컬처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줬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밀리의 서재가 구독을 하면 애니메이션도 공짜로 보여주니까 그거를 의식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서 다양하게 M&A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을 해서 개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디북스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현재 약 5천억 원 정도의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고 산은에서 300억 정도 투자를 또 유치를 했었죠. 그래서 리디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7천억 상당의 기업 가치를 목표로 IPO를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저는 처음에 이 7천억 하면은 이거 너무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요새 뭐 주식시장이 워낙 미쳐서 돌아가다 보니까 적당한 시총 같기도 하고, 제가 뭐 경제나 금융을 잘 몰라갖고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 어쨌든 이래저래 해서 약간의 리스크는 있지만 정상적으로 IPO만 된다면 이 마이너스 400억에서 플러스 200억이 회사로 전환이 되고 지금 하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수익 구조를 개편을 해준다면 굉장히 튼튼하고 건실한 회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지금은 약간 투자를 하고 회사에 몸집을 불리는 그런 과정이라서 약간 뭐 위험한 부분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성장만 해준다면 우리가 리디북스에 가진 전자책은 안전할 거라는 거.
그리고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사실 제 전자책이 위험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리디북스가 지금 전자책 시장 지배율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시장의 거의 지배자죠. 그러니까 리디에 좀 일시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뭐 현금 흐름이 안 좋아갖고 회사가 조금 뭐 망할 일이 생겨도 이거를 분명히 인수할 기업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유율이 50%인데 뭐 아마존도 SK 통해서 지금 국내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이 전자책 시장은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리디가 어떻게 되든 제 전자책은 무사하지 않을까, 이런 좀 낙천적인 생각으로 살고 있고요.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제 개인적인 호기심에 의해서 리디북스를 운영하는 리디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제가 뭐 경제라든지 금융 쪽에 지식이 굉장히 전무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거를 뭐 며칠에 걸쳐서 공부하면서, 그리고 스크립트를 쓰면서도 최대한 틀리지 않기 위해서 뭐 다양한 문헌들을 보고 좀 공부를 했는데, 틀린 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뭐 댓글로 좀 전문가님들께서 남겨주시고요. 아마 큰 맥락에 있어서는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리디라는 회사를 보니까 뭐 옛날에 쿠팡이나 아마존 같은 회사를 굉장히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그런 회사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뭐 앞으로 리디북스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고요. 제가 사놓은 수백 수천 권의 책들 안 없어지게 서비스 계속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꼭 좀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점프담이었습니다. 안녕.